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XRP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 첫째, 리플 고래들의 움직임. 둘째, 리플 판결에 대한 SEC의 항소 가능성. 셋째, 항소에도 SEC가 이길 수 없는 이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 정리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플 고래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매체 빈크립토에 따르면 XRP 고래들이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XRP를 1000만에서 1억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XRP 고래들은 7월 18일에서 7월 22일 사이에 지갑 잔액에서 3억 2천만 개의 코인을 출금했는데, 가격을 출금 시점으로 약 999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근 인출 금액은 2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매도 물량은 지난 며칠 동안 XRP의 가격이 지지부진한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하방 압력에 개인 투자자마저 매도세에 합류하면 XRP 가격이 897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또한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에 더불어 XRP가 최근 다시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리플 판결에 대한 SEC의 항소 가능성이죠. 현재 SEC가 리플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항소를 전제로 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일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준 테라 루나 사건의 권도형에 관련하여 SEC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리플 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SEC 변호사들의 이 같은 행보는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암호화폐 관련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SEC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SEC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판사에게 해당 판결을 무시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SEC 변호사들이 항소를 전제로 리플 판결이 무력화될 것이므로 테라폼랩스의 해당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에 SEC 변호사들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재판을 맡은 담당 판사에게 리플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며 법원은 이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EC 변호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SEC가 리플 판결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리플 재판부는 코인 거래소를 통한 제3자, 블라인드 입찰 또는 프로그램적 판매가 증권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죠.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변호사들은 법원이 리플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므로 SEC가 항소하지 않는 한 테라폼랩스에 대해서도 테라 및 루나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테라폼랩스 변호사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리플 판결로 자신들에 대한 소송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며 SEC가 주장하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 대한 제소가 치명적인 논리적 결점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SEC 변호사들은 테라폼랩스 변호사의 주장을 강력 반박했는데, SEC 변호사들은 SEC가 항소할 경우를 상정하고 리플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미리 검토했다고 말한 데 이어 코인 해상 개인 구매자에게도 기관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판단이 주어져야 한다. 리플 재판부가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기대치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하이테스트의 본래 취지를 부적절하게 변형했으며 증권성 판단의 근간이 되는 논리를 뒤집었다. 리플 재판부가 투자자에게 직접 수익 약속을 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적절하게 추가했다고 강조했죠. 여기서 일전 판례에서 리플 재판부는 각 투자자가 자신의 돈이 프로모터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하이테스트 적용 대상이라고 판시했었지만, SEC 변호사들은 이러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증권 투자를 정의하는 기준을 비정상적으로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원은 통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존 법률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리플 판결이 개인 투자자 보호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플 판결로 인해 연방증권법이 개인 투자자에게 더 적은 보호를 제공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으로 기관은 증권법으로 보호하고 개인은 증권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이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한 거죠. 따라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리플 판결에 대해 SEC는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 존 디트는 SEC가 관련 사건을 상고해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존 디튼에 따르면 SEC가 리플을 상대로 상고를 결심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며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제한권은 불복할 수 없는 재판 결과더라도 예외적 사유가 인정돼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존 디트는 SEC는 이번 소송 내내 리플과 XRP가 공동기업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3번이나 주장과 근거를 뒤집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담당 판사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존 디트는 SEC가 자신들의 논거가 매우 단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공동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나 투자 제한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는 증권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하위 테스트의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3번이나 뒤집은 SEC의 항소를 법원이 과연 들어줄지 의문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리플 이슈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고래들의 움직임에 개인 투자자들이 동조한다면 당분간 SRP 시세는 지지부진할 수 있다. 둘째, 리플 판결에 대한 선례가 다른 소송에서 사용되며 결과적으로 SEC는 리플 소송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 셋째, 하지만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뒤집을 만한 카드는 없어 보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 3가지 내용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